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하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XRP 같은 경우는 지금 22센트대로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매일마다 1센트씩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주눅들게 하는데요. 그럼 과연 이 하락세는 언제쯤 진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만 좀 떨궜으면 정말 좋겠는데, 일단 이 비트코인이 진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비트코인 하락이 멈추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을 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과매도가 되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XRP도 엄청나게 과매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XRP를 활용한 거래 분량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방에 팍 치솟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보시면은 다른 여러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XRP만 혼자 높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XRP 트랜잭션의 전 최고치 같은 경우는 1일 170만 건 정도였었는데요. 최근 11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루 400만 건 이상을 기록해주는 신기록을 달성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가격 상승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떨떠름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재가 나와봤자, 파트너십이 100날, 1000날 늘어나봤자, XRP 사용자가 늘어나봤자 가격 안 오르는데 무슨 소용이냐. 뭐 첫 번째로 가격이 안 올라도 나쁜 소식 나오는 것보다는 좋은 소식 나온 게 낫고요. 저는 이러한 소식들 하나하나 파트너십 늘어나는 거, 송금로 늘어나는 것이 전부 다 물밑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닥에서 잘 갖춰져야만 사업도 성공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XRP 가격 상승도 보다 안정적으로 올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정말 궁극적인 XRP 가격 상승을 원하면은 리플사의 사업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XRP 가격보다는 파트너십 하나하나 추가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인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처음부터 그들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면 바로 따라오게 될 수 있는 것이 XRP의 성공, 가치 상승이라고 빵형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하고 제대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븐 DM님께서 또 좋은 영상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이 크립토 울프님 이런 좋은 자료, 정보 공유 감사드리고요. 이런 거를 이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외국 쪽은 어디에서 자료를 퍼왔는지. 자, 아무튼 이 영상 보게 되면은 현재 이번 달 2019년 11월에 있었던 센트앤드루 뱅크의 컨퍼런스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질문자가 처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손을 들고 여기 있는 센트앤드루 뱅크의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센트앤더가 리플사에 투자한 이유가 뭐냐? 나중에 센트앤더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거냐? 아니면은 단순히 투자를 위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내기 위해서냐?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사실 이 센트앤더 뱅크가 리플사에 투자를 한지는 몰랐습니다. 이 파트너 관계로만 알고 있었는데 투자까지 또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2015년 10월 6일 날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투자를 했다고. 센트앤더 이노벤처스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센트앤더의 수석 고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규제적인 면에서 나중에 이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빠르게 적용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지난 4년간 관련 기술을 배워왔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자, 저희가 얼스폴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리플사의 기술을 5년 동안 사용해왔다 라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해봤었죠. 센트앤드루 뱅크는 4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안에서 리플사의 기술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쌓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XRP 사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 규제적인 면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 빠르게 마찬가지로 XRP 도입을 제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언젠가 이 센트앤드루 뱅크로부터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플사의 에릭 반 밀튼버그 씨가 싱가포르에 있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그는 리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것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총결제 시스템 및 환전 그리고 송금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회사, 이 리플사가 싱가포르와 아시아 쪽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플사는 해당 지역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은행들, 지불 제공업체들,
현금 서비스 회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아시아 쪽에 리플넷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릭 반 밀튼버그 씨는 리플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며 싱가포르는 지역에서 발전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로서 중요하고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 지불이 다른 지역들보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리플사가 새로운 사용자들을 유입시키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인터넷의 발명 전에 고안된 정말 오래된 금융 인프라 위에 디지털 지불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리플사는 2년 전에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세웠고 지난 4월 이 사무소를 확장시켰다. 여기에 고객 응대부터 운영팀까지 포함한 직원들도 2배로 충원하게 되었는데 밀튼버그 씨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정말 많은 인지들이 있고 앞으로 국제 핀테크의 허브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혁신의 중심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리플사는 더 많은 인재들을 기대하며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카데믹 랩을 출시, 산업 관계자들과 싱가포르 정부, 규제 부서들과 함께 블록체인 개발에 힘쓰고자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리플 아시아 파트너십이 있지만은 이 싱가포르야말로 동아시아 지역 쪽을 석권하기 위한 중요 요충지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죠. 사실 최근에 이 홍콩 사태 전까지만 해도 홍콩과 싱가포르이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에 있었는데요. 이 홍콩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본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싱가포르 내에서도 더욱더 나아가서 엑스래핏 사용자들, 리플넷 참여자들이 정말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 안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이 19센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사실 이런 분석은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피터 브렌트가 한때 XRP가 18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열받게 했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얼마 없어 보여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같아서는 좀 조마조마하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분석을 한 사람은 바로 오리 선생입니다. 이 꾀꾀 오리 선생, XRP가 이제 19센트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실제로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억울하기도 하죠. 지금 이때와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발전을 많이 거뒀고 XRP 레저도 XRP도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격은 원래 자리를 찾아온다?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저 역시도 항상 방송에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항상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있고 이런 가격대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요. 일단은 하락세가 지배적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분석들과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손절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들고 갈 거고요. 만약에 올랐다고 했었을지라도 안 팔았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방송이 좀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여윳돈이 있으면 추매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래저래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매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이 트윗 한 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XRP는 지금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3%다 라고 합니다. 마음 아프죠? 속이 막 쓰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고 온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유망한 주식들, 지금은 엄청난 우량주가 되어 있는 이 주식들이 한때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었느냐 차례대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때 이제 최고점, 그리고 2001년과 2002년 버블닷컴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었느냐, 그리고 비율, 하락 비율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98.7%가 하락을 했었고, 야후 같은 경우도 96.4%, 시스코는 86.5%, 콜링은 99%, 그 외에 여러가지 회사들이 한때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었지, 이때 당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망한 회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미 블록체인의 기술의 중요성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투자, 개발, 그리고 적용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주도해 나갈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때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기 있는 회사들처럼 일어나가지고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물론 여기에서 리플사가 그 회사 중에 하나라고 확답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예언자가 아니니까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것을 제가 알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보는 쪽에 베팅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래를 봤을 때 어쩌면 지금이 기회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때의 기회처럼 말이죠. 자,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이 상황들을 잘 보시고 올바른 기회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립토 토마토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께 광고 시청 영상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찾아주시고 광고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